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예, 나라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뉴스와 한반도 문제 전문 황준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남북 통일 문제를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했죠? 예, 케리 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2주 후에 자기가 중국을 방문해서 남북 통일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요즘에 국제 현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서 좀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한테 받고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얘기하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특별히 의미를 둬야 되는 발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의미를 조금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미국이 육자회담하고는 별도로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하고도 북한 정세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뜻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전략대화라는 걸 하면서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지 등등에 관해서 논의해 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런 흐름에서 나온 발언 같은데 어쨌든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이 통일 문제를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중국하고 협의하겠다고 한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국하고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강대국이 뭔가를 도모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가족 상봉 문제, 예.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실무 접촉을 내일 갖기로 했죠? 예, 북한이 8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어제 응답을 해왔습니다. 내일 상봉 날짜하고 인원, 숙소 이런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봉 날짜입니다. 남쪽에서는 이번 달 17일에서 22일까지 하자 이렇게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요. 북한은 아직까지 날짜에 대해서만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4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상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남쪽의 입장인데 예. 북한은 군사훈련을 하면은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3월쯤에 하자 이렇게 수정 제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 측이 제안한 그런 일정을 감안했을 때 예. 준비 기간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하려면 대체로는 한 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작년 9월에 하려다가 막판에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해놨던 준비가 있어서 17일부터 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북한이 내일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 우리가 원하는 날짜를 받아내려면 작년에 갈등을 빚었던 뭐 숙소 문제 이런 자잘한 문제에서 북한에 좀 양보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내일 또 실무 접촉 결과를 봐야 되겠군요.
예, 중일 간의 뭐 요새 분위기 안 좋습니다만은 미국의 키신저 전 국무장관, 중국과 일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군요. 예, 요즘 여러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키신저 전 장관이 독일 뮌헨 국제안보회의에서 전쟁의 유령이 아시아를 배회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키신저는 현재 아시아의 상황이 19세기 유럽과 비슷해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했는데요. 정확히 100년 전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될 당시의 유럽 상황에다가 현재 동북아 상황을 비유한 겁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지난달에 현재의 중일 관계에 대해서 1차 대전 전 독일과 영국의 관계가 유사하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한 배경, 뭐 영토 분쟁이나 과거사 문제 같은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생각구 열도 문제를 오랫동안 영유권 문제 갈등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또 해결될 기미가 현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지금 현재도 격렬하게 말싸움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2월 1일에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의 전투기하고 일본 전투기가 추격전을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 수석 논설위원, 아주 유명한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 같은 강력한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서 집권하면서 파멸적인 갈등을 초래할 위협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예, 아베 총리나 키신저 전 장관이 말한 예. 중일 관계가 19세기 유럽과 비슷하다. 이 맞는 평가입니까? 예, 19세기 유럽의 갈등이라고 하면은 식민지배 경쟁 과정에서 나온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충돌이었는데요. 지금을 그 100년 전 상황하고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을 통제하는 거는 미국인데 미국이 중국하고 충돌할 생각이 아직은 없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력 격차가 여전히 커서 중국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게 조셉 나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 이런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말싸움이 거칠어지면은 국지적인 충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위험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올리버 스톤 감독이 쓴소리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올리버 스톤 감독은 단순한 영화 감독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소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내는 미국의 지식인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역사학 교수하고 공동 명의로 USA 투데이에다가 칼럼을 기고했는데 아베 집권 후에 일본이 오바마의 축복 속에서 평화주의에서 군국주의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또 외교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오바마의 그런 정책 변화가 이 지역 내에 동북아 지역 내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의 이웃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들한테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있고 또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미군 추가 배치 이런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예, 올리버 스톤 감독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례적으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극우적인 채널이고 오바마 대통령을 워낙 많이 비판해가지고 오바마가 가장 싫어하는 매체인데요. 그저께 어쩔 수 없이 생방송 인터뷰에 나갔습니다. 2009년부터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의 주간 방송사한테 오바마 대통령이 단독 인터뷰 기회를 주고 있는데 예. 올해 슈퍼볼의 주간 방송사가 폭스TV였기 때문입니다. 폭스뉴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독설로 악명 높은 빌 오라일리라는 사람한테 오바마 인터뷰를 맡겼습니다. 인터뷰 잘 진행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오바마가 화를 참지 못했는데요. 오라일리가 미국 국세청의 부패 의혹 이것을 제기하니까 오바마가 짜증을 내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떠도는 거는 당신이나 당신의 채널이 계속 유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평행선만 달리다가 대화가 끝났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폭스뉴스하고는 아마 오바마가 다시는 인터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준호 기자였습니다.